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9월의 브리핑, 중앙사랑의 심다인, 김민수입니다. 먼저 9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취업선도대학의 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대규모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일을 향한 도전, 내일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등 96개의 회사의 채용 담당자가 참여했습니다. 기업별 부스에서 상세한 취업 상담과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가 함께 진행되며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박상규 총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각 부스를 순회하며 기업 채용 담당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매년 취업률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취업에 강한 대학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취업률 공시정보에 따르면 중앙대는 서울캠 72.4%, 다빈치캠 70.1%의 취업률로 학교의 취업률 72%를 기록하며 서울권 주요 대학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우리 대학과 미국 약전위원회가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규제과학 분야에 쌓은 지식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신소재 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린테크 기반 식품 안정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 식품 인재를 양성 중인 BK21 4단계 사업과의 연계도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 부분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74,611명이 지원해 2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률은 서울 캠퍼스와 다빈치 캠퍼스를 통합한 수치이며 서울 캠퍼스만 놓고 보면 2,105명 모집에 66,267명이 지원해 31.48대 1로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권 경쟁률입니다. 전형 유형별로는 7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무전공 선발 2유형으로 모집한 학생 부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7.5대 1에서 9.65대 1로 오르며 무전공 선발에 대한 수험생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윤성우 교수와 조혜성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시원가스 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 사업 신구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시원가스 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 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과기전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인데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시원가스를 활용해 화학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 연구팀은 4년 6개월 동안 70억 6천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친환경 소재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베타락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달 30일 303 법학관에서 열렸습니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차세대 청년 통상 인력을 육성하고 통상법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후원을 맡았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개 팀, 총 45명이 모의재판을 실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대학 미디어센터와 칸 라이온즈 코리아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인 중대신문사, 중대방송국, 중앙헤럴드, 대학원 신문사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최초의 24시간 방송 체제를 갖춘 대학방송국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76학번 동문인 조중래 늘 곁에 라이프온 대표가 우리 대학의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늘 곁에 라이프온은 1982년 부산 상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1호 상조회사인데요.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나라 상조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며 상조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조 대표는 약대 선배들의 기부가
모교 발전을 돕는 좋은 문화와 방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대병원 홍보실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인 황덕형 교수가 우리 대학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5,176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의과대학 21기인 한덕형 교수는 현재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주임교수와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으로 여러 구단의 스포츠 심리 자문으로도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협약을 맺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주 정신건강 3당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뇌과학 분야 연구 성과에 힘입어 한 교수는 신간, 집중력의 배신을 출간하는 등 최근 들어 한층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간호학과 박사 원우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금 전달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 간호학과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인데요.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학문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해교통대가 실시하는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있었던 QS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서울대, 연세대와 함께 국내 공동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박사과정을 설립부터 지금까지 250여 명의 박사 동문을 배출하고 학부 졸업생 13,000여 명을 포함해 단연 국대 최고 수준의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학생 및 연구 분야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학예 방학 중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학생 4명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7월 5일 서울 캠퍼스 참슬기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 A씨를 학생들의 용기 있고 빠른 행동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인데요. 이처럼 학생들이 응급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대학이 시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습니다. 약학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인 응급처치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시행이 망설여졌지만 시도 여부가 망설여질 때에는 무조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배운 것이 떠올라 침착하게 응급조치에 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원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원동욱 학생의 연구 성과가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최고 저널로 손꼽히는 IEEE 커뮤니케이션 서베이 앤 튜토리얼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동욱 박사과정생은 연구과정에서 시멘틱 통신의 지원 관리,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고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멘틱 자원 할당 방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시멘틱 통신은 단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넘어 전송되는 정보의 의미에 중점을 두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홍성광 교수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매테리얼스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파편형 폴리스티렌이 인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침투 경로와 염증 유발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인데요. 이번 연구는 홍성광 교수 연구팀과 세종대 임태규 교수 연구팀이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며 대학 내 학제 간 연구 교류를 통한 융합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한층 의미가 크다는 평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미세 플라스틱 관리와 인체 위해성 평가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되며 환경 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우리 대학 최동호 수학과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최동호 교수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 국가석학 10인 수학 분야 선정과 2018년 대한수학회 DI 수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상은 국내 학술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대한민국 학술원이 1955년 제정한 상으로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박현우 교수와 김도연 석사과정생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시스템의 정교한 발전과 편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로 사용되는 카스3 단백질의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힌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 가위 단백질의 활성 조절 기전을 분자 레벨에서 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과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인데요. 이번 연구 성과는 특정 유전자 서열을 인식하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유전자 가위의 편집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대학 실험실 창업 기업으로 건축학부 박찬식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콘티랩이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팁스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콘티랩은 향후 2년간 5억 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산업 안전 분야 AI 전문 기업인 콘티랩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규모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 하드웨어와 위험 판별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월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